그때 인원이 남자 5, 여자 6, 나이대는 제일 연장자가 48, 제일 어린 분은 36이었어.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이제 들어가시죠 라는 말과 함께 펜션으로 입성을 하게 돼. 현이님 안녕하세요. 요즘 생방하면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원래 사연 소개하는 방송을 들으며 느끼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연 말고 다른 거면 주작이라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냥 관심 받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이번 사연은 지인에게 저녁과 술을 사주면서 듣게 된 사연인데요. 내가 들으면서도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순화해서 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연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어진 상태고 그럼 최대한 순화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생방송 중에 주제가 나와서 호기심이 생겨 지인을 불러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어 저녁을 사준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지인은 웃으며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지인은 남편이었지. 결혼은 20년 차 부부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들은 거야. 결혼 8년 차 때 남편이 성인용 소설을 접하게 되면서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냥 막연하게 나도 한번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 한 달 동안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자기처럼 그룹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 오픈 톡방에도 방이 개설되어 있고 고민 끝에 혼자 카페를 찾아 가입하니 인증을 받아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더래. 카페장에게 쪽지를 보내고 조금 있으니 본인 신상 정보를 물어보고 엄청 조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절차 확인을 하고 그 주 주말에 카페장과 만나는 약속을 잡고 직접 보기 전까진 카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주말 오후에 만나러 가면서 지인은 괜한 걸 했나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무섭더래. 혹시 납치가 되거나 아님 성매수자로 잡혀 들어갈까봐. 엄청 쫄아서 만날 장소에 가며 손발이 떨리더래. 그렇게 도착할 때쯤 카페장에게 전화가 걸려와 도착했으면 자기 옷차림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해. 그럼 차 번호 알려달라고. 장소에 도착하니 웬 남자가 창문을 두들기며 땡땡씨 하면서 차에 올라타 어디 카페로 가자고 해. 단속 대비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런 걸 단속해요? 근데 카페장을 처음 봤는데 핸섬하고 약간 깔끔한 이미지. 그렇게 카페에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직업 정도를 물어보고 성적 취향, 결혼 유무, 애인 유무 정도를 물어보고 성격이 활발하냐, 자기 신체에 대해 물어보고 성병을 물어봤다고 해. 근데 지인이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카페장 직업이 의사래. 혹시 아프거나 그러면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자기는 처음에 혼자 그룹으로 참석하다가 자기 와이프도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 생각에 혼자 6개월 참석하다가 와이프를 설득시키는데 3개월이 걸렸대. 지금은 와이프가 더 좋아하고 있다고. 카페장의 나이가 그 당시 42, 와이프는 39. 그리고 거기 모임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니 조금 많다고만 하고 인원은 나중에 참석해서 확인하라고. 그리고 처음 3번 정도는 참석할 때까지 가면을 착용하라고 하고. 참석하게 되면 와이프는 같이 오냐는 질문을 했대. 그냥 호기심에 자기 혼자 간다고 했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모임 날짜가 잡히면 연락을 준다고만 하고 헤어졌어. 그렇게 2주 뒤 토요일에 모임이 잡혔고 연락을 받아 얼굴에 쓸 가면을 준비해 모임 장소로 출발하면서 생각엔 펜션 도착하면 바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있었대. 장소는 조금 외진 펜션. 카페장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라며 소개하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즐겁게 즐기다 가시라고 하더래. 그때 시간이 오후 3시. 인원이 남자 5, 여자 6, 나이대는 제일 연장자가 48, 제일 어린 분은 36이었어.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이제 들어가시죠 라는 말과 함께 펜션으로 입성을 하게 돼. 클럽 버터플라이에서도 나오는데요. 모임 상당수가 교수나 의사, 이런 고소득층이라죠.
우리 학교 탁과 학과장도 다가 에이즈까지 걸렸고 안성에선 유명한 일입니다. 카페장이 본인을 불러세워 얼굴 가면을 가져오라고 착용하고 들어오라는 말. 들어가니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은 전부 자연인 상태였지. 카페장이 휴대폰을 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해. 그러면서 본인도 자연인이 되라는 말에 함께 처음 오신 분은 죄송하지만 사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사진만 100장을 넘게 찍어줬대. 사진을 찍으며 고생한다고 돌아가며 서비스도 해주고 그렇게 새벽 1시까지 즐겼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여성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보니 업소 여자를 돈 주고 커플이나 부부처럼 하자고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게 그 모임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대로 11시까지 한 번 더 하고 점심 먹고 헤어졌대. 그렇게 처음 모임을 하고 난 뒤 집에 가면서 엄청난 도파민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 거야. 첫 경험 이후 몇 번 더 참석하다 보니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 부부 애정도가 높아지니 가정이 평화롭고 좋아졌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이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이런 모임을 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호기심 유발시키고 대략 2개월 정도 하다 보니 한번 해볼까? 라더래. 내가 알아본다고 하고 모임 잡고 그때는 카페장 부부와 자기네 부부랑 해서 했대. 그날 이후에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결혼하고 완전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근데 조금 부끄럽다며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다면서. 근데 그날 이후에 은근히 변한 게 부부관계가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이게 뭘까? 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걸까? 가까워지고. 경험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와이프가 뜬금없이 모임 또 하냐고 물어보더래. 알아보겠다고 하고 남편분은 아내 몰래 모임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카페장에게 통보하고 모임 잡고 이번엔 인원이 남자 4세 여자 4 이렇게 잡고 모임을 했대. 이게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대. 정기적으로 2개월 모임하고 번개식으로 카페에 일정 잡으면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잡힌다고 해. 카페 총 인원은 70명 정도 되고 나이 연령대는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카페 70명 정도 되는 인원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본인 사는 지역의 인원 따지면 대략 16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씩 와이프들을 위해 20대 남자들도 오게 하고 남편들도 20대 여성들을 섭외해서 한다고 해. 여기서 중요한 건 모임하는 부부들 중에 이혼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없지. 오히려 사이가 더 좋다고 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지나치다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이라는 거야.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4명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 모임이 10년 정도 되어 간다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건 있어도 모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 난 속으로 욕구에 미친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지인이 말하길 지금은 와이프가 더 좋아한다고. 부부금술은 거의 신혼처럼 살고 있다고. 자기 와이프에게 놀란 게 모임을 하면서 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 지인이 하는 말이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스릴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젊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온다고 하네. 그래서 당분간은 끊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젠가는 이런 행동을 멈추는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자기네 부부 즐겁게 살 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에게는 아직까지 들킨 적이 없대. 지금처럼만 살아왔으면 좋겠다고 해. 그러면서 나에게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는 거야. 나도 호기심이 가긴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감당 안 될 것 같다면서 생각이 접어버렸지. 그리고 모임하면서 6개월에 한번 비뇨기과 검사를 한다고 하는 거야. 모임하는 인원 전부 검사 안 하는 부분은 카페 탈퇴 조치시키고 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욕구가 지배한 몸뚱아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10년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며 바람날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들고 지인이 하는 말이 20대 남자애들이 의외로 이 모임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라고 해. 채팅 어플에 보면 20대 남자 구하는 글도 많고 불러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지.
너무 어릴 때부터 이쪽에 발을 디디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지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냥 상상 이상이더라고. 엄청 순화해서 그냥 전체 내용의 10%밖에 안 쓴 것 같은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약도 가끔 먹어가며 즐긴다고 해. 그리고 모임하면서 사진과 영상들을 모임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해가며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보며 즐긴다고 해. 혹시 그런 거 공유하다 딴맘 먹고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런 거 방지하려고 나름 검증하고 고민 엄청 하고 결혼한 부부만 소수로 하고 있다면서 몇 명인진 모르겠지만 일정 인원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모임 장소는 각 지역의 외곽 지역, 지인 펜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외진 곳에 덩그러니 있는 펜션 이용을 한대. 그 와중에 재미있는 부부가 있는데 40대의 부부지. 종교가 기독교래. 모임을 하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 하면 타락한다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기독교에선 금지되어 있는 거 맞대. 근데 성경 구절에 최초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부부는 그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 그렇다고 모임을 하고 난 뒤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회개하고 집에 가서 잘 때 안방에서 부부 둘 다 태초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잔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소설이나 그런 데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있다는 게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어. 부부끼리 의견이 맞아서 그러는 건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엔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인에게 상세하게 듣고 나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한 가정에 부부가 화목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내용이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욕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부의 삶이니 뭐라고 욕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 지인의 스와핑 내용을 들으며 내가 소싯적에 유흥을 즐겼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다들 건강에 유의하고 사연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현타가 온 상태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범죄로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 행해지는 거다 보니 다음에 사연을 쓸 용기가 들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